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자동화 테스트 이야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NH 엔터프라이즈 김태주라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혹시 자동화 테스트 관련해서 업무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QA 엔지니어 자동화 테스트. 네. 저는 사실 다른 회사들 자동화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분들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떤 것들이 궁금할지라는 느낌으로 이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잠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동화 테스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화 테스트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했던 것들 이제 사례 위주로 조금 공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발표는 저희 QA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동화 테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쉬운 주제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은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 요즘에 핫하죠. 그 다음에 빌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품질 보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요. 혹시라도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네, 아까 키노트 때도 잠시 얘기가 있었는데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총 4가지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SMS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저희 서비스 하고 있고, 이메일 서비스, 그다음에 FC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뭔가 메시지를 받고 계실 텐데 잘하면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받게 되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 축구하죠. 치킨 다들 시켜 드실 것 같은데 치킨 주문하게 되면 주문 관련된 메시지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은 이런 메시지도 받으실 거고, 아쉽지만은 이게 오면은 바로 이런 기분 안 좋은 메시지도 바로 받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메시지들을 저희가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 저희가 NH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건 정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을까요? 키노트에 잠시 나왔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기억나시는 분? 맞습니다. 사실은 예전 버전으로 작성을 했는데 15억 건 이상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한 달에 10억 건, 15억 건 가까이, 16억 건 가까이 되는 양을 소화를 하려면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의 리전, 판교와 평촌 리전에 이런 서비스가 이중화돼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에 화재 같은 이런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정상적인 리전을 통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고객의 서비스에 이런 저희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시지 발송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발송 후 결과 같은 그런 정보들을 가져갈 텐데요.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주로 연동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API 문서 굉장히 친절하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되게 쉽고 직관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웹 콘솔도 굉장히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고요. 한번 써보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저희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좀 앞에 좀 길었는데요. 이제 저희 자동화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할 거예요. 특히 테스트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는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 스택이고요. 일단은 자동화 테스트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스택들은 일단 언어는 자바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이븐 프로젝트, 그레델 프로젝트 좀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HTTP 요청을 하기 위해서 REST Assured라는 자바 패키지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진짜 좋아요. 셀레나이드, 이게 셀레니움을 랩핑한 자바 패키지인데요. 웨이팅을 그냥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셀렉팅을 좀 더 쉽게 해준다든지 이런 좀 복잡하게 써야 될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들 좋아하시는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파이썬에도 이 셀레나이드를 그대로 포팅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셀렌2라는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판정에 패스트 어서스트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 테스트 프레임워크는 JUnit5 그다음에 젠킨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저희가 환경적으로 좀 잘 통제하기 위해서 도커 컨테이너 위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API 테스트, 그다음에 웹 콘솔을 테스트하는 웹 UI 자동화 테스트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API 자동화 테스트입니다. API 자동화 테스트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젠킨스에서 수행을 하고요. 젠킨스가 저희가 어떤 액션에서 자동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저희가 수동으로 선택해서 수행을 하거나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특정하는 환경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맨 처음에 수행하게 되면은 테스트 클래스가 수행이 됩니다. 테스트 클래스는요. 테스트 베이스를 상속받고 있는데요. 테스트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객체입니다. 프로젝트 객체는 앞서 선택한 저희 환경에 있는 컴피그들을 이제 긁어 모아서 그 환경에 맞는 컴피그를 객체화시킨 거고요. 거기에는 베이스 URL이라든지 그다음에 테스트에 필요한 ID, 그다음에 인증이 필요한 키 같은 정보를 들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 객체는 테스트 클래스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테스트 수트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는 API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API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API 클래스는 이런 HTTP 요청을 보내기 위한 메소드들을 추상화한 HTTP 리퀘스트 래퍼를 임포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클래스와 API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유지 보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I 문서와 그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 API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API 클래스와 동일한 구조를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API 구분이고요. 네, 밑에 이제 템플릿 API에 대해 리스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API 클래스입니다. 1대1로 매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 굉장히 쉽게 어떤 테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디자인 패턴 중에 빌더 패턴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드를 좀 보여드릴 텐데 API 클래스의 예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템플릿 API이고요. 일단 처음에 그 API에서 요구하는 리퀘스트 바디의 필드들이 있습니다. 그 필드들을 문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요. 그 아래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객체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생성자, 그다음에 이런 리퀘스트 바디 필드를 정의하는 메소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소드 체이닝을 통해서 이게 좀 명시적으로 조금 변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달받은 이런 메소드들을 한데 모아서 그 리퀘스트 바디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빌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HTTP 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리퀘스트 바디 필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의 가장 윗부분에 있었던 코드고요. 네,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API 도큐먼트랑 같은 1대1로 매칭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이 전달받은 이 리퀘스트 바디의 필드들을 정의하는 메소드인데, 이게 API 문서에 보면 필수인 필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필드가 있잖아요. 근데 테스트 입장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네거티브 테스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인 필드더라도 필수가 아니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널인 경우, 필수인 필드도 널인 경우에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메소드 트레이닝인데요. 이게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클래스를 그 API 클래스를 계속 저희가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에 적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어떤 테스트는 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테스트는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자바는 그 필요하지 않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널 값을 꼭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메소드로 만들고 이렇게 체이닝을 걸게 되면은 명시적으로 일단은 변수를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널인 경우 안 넣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제 테스트 클래스처럼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들을 API 문서와 동일한 명칭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을 넘겨줄 수 있고요. 네, 이제 HTTP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아래와 같이 테스트에 필요한 필드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맨 마지막에 빌드를 함으로써 HTTP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최종적인 모습이고요. 위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어떤 API를 사용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빌드를 하게 되면 이 API에 대한 응답이 리스폰스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필요한 판정들을 수행하면 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테스트에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테스트 그 자체만 계속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API 자동화 테스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웹 UI 테스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 UI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일단 젠킨스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테스트 환경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클래스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베이스를 상속받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요. 프로젝트 객체는 UI 테스트에서 프로젝트 객체는 조금 다른 게, UI는 실제로 저희가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객체는 로그인을 한 후에 나오는 로그인 세션, 그다음에 그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뭐 인증에 대한 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클래스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객체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객체만 불러오면은 해당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클래스는 페이지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클래스는 저희가 테스트 대상인 페이지에 들어있는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동작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를 할 때 테스트 데이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모델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테스트 클래스와 페이지 클래스 그리고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페이지 클래스를 구성할 때 디자인 패턴 중에 페이지 오브젝트 모델 패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스트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자동화 테스트에서는 이게 국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구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지 클래스에는 그 테스트 대상인 페이지의 요소들을 담고요.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이런 요소들은 배제하고 테스트 시나리오만 이제 순수하게 남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효율화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SMS 서비스의 테스트 케이스를 조금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중복적으로 뭔가 보여지시는 게 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발송이라는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화하려면 발송을 이 테스트 케이스 수만큼 작성해야 할까요? 네, 그럼 굉장히 괴로운 일일 텐데요. 네, 시나리오를 분리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행동과 절차로 또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 행동도 반복돼서 발생하는 이 행동도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지 클래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예시인데요. 발송이라는 페이지 클래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발송 테스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송 테스트가 있더라도 하나의 페이지 클래스에서 발송이라는 이 중복된 행동을 계속적으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스크립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좀 구조는 앞서 API 테스트랑 약간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 페이지 클래스에서는 가장 상단에 이 페이지에 노출되는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생성자로는 이 페이지를 오픈하는 메소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면은 바로 이제 페이지가 열리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이는 두 개의 메소드가 그 말씀드렸던 행동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 행동 메소드는 일단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는 행동이고요. 여기는 뭐 입력을 뭐 꼭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다 분기 처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이 입력이 다 된 상태에서 발송 버튼을 누르는 네, 메소드까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네모친 부분 있잖아요. 이 아래 이 테스트 행동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라미터로는 send라는 객체 하나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테스트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 그 페이지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그거를 객체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거를 지정하는 메소드들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이닝을 사용해서 뭐 필요한 변수만 넘겨줄 수 있도록 했고요. 요거를 받은 테스트 클래스는 네, 이렇게 명시적으로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넘겨줄 수 있고요. 그거를 send라는 객체로 만들어서 API 클래스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간단하죠? 맨 위에서 네, 제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오픈하고 테스트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메시지를 입력하고 발송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뭐 셀렉터라든지 뭐 분기문이라든지 이런 게 테스트 클래스에 남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테스트 케이스 그 자체에 집중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손쉽게 넘기고 있고요. 네, 최종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클래스에서는 뭐 엘리먼트들, 페이지 요소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한 메소드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클래스에서는 이 페이지에서 다뤄지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델링해서 객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테스트 클래스에서는 이거를 받아서 절차와 판정만 남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저희가 자동화 테스트를 운영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메시지 실제 수신 확인 자동화라는 항목입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메시지가 그 엔드 포인트에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동화 테스트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SMS라고 하면은 실제 저희 뭐 스마트폰에 SMS 메시지가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었어야 됐고요.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저희가 뭐 이메일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좀 고민했던 게 있었었고요.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SMS와 이메일은 이 실제로 수신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메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메일은 저희가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솔루션은 REST 메일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오픈 소스인데요. 그 Node.js로 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가 조금 포크해서 조금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조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일을 수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저희 클라우드 컴퓨터 인스턴스에다가 해당 REST 메일 서버를 올려두고요. 여기 도메인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을 통해서 인스턴스 메일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에서는 별도 계정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인스턴스로 생성된 메일 주소로 그 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 REST 메일 서버는 받은 메일의 원문 그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요. 아래처럼 이제 get 메소드로 그 메일을 조회하면 그 메일의 원문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일 헤더나 인증과 관련된 정보도 다 볼 수 있어서 자동화 테스트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MS 사례입니다. SMS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신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SMS 전달 앱입니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SMS 포워딩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그 SMS를 수신 받으면 그 내용을 HTTP 요청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앱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SMS를 받으면 그 내용을 잘 가공해서 저희 테스트 서버에다가 보내도록 했고요. 테스트 서버는 일단 파이썬 장고로 저희가 구현해서 저희 인스턴스에 올려두고 있고요. 이거는 그 포스트 요청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그다음에 그 받은 저장된 그 데이터를 get 메소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메일과 비슷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 안드로이드 폰의 SMS 전달 앱이 저희 테스트 서버로 메시지 원문을 보내면 자동화 테스트는 기다렸다가 get 메소드로 이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제 SMS도 실제로 수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SMS 안에 뭐 이모지라든지 허용되지 않는 문자를 포함시킨 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단말에선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런 테스트를,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민했던 거는 메시지 수신자 체커라는 기능인데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실제 전화번호라든지 실제 이메일 주소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자동화 테스트를 잘 꾸며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사람이 바뀌거나 했을 때 불특정 다수의 어떤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 들어가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API 테스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웹 UI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한 곳으로 모으게 했고요. 그 안에 발송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수신자 체커라는 메소드를 두었습니다. 이 수신자 체커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익셉션을 발생하도록 설정을 해두었고요. 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스트 폰으로 저희가 설정되어 있는 폰이 아니거나 또는 지금 유효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유효한 전화번호 범위에 들어가거나 또는 빈 문자 또는 뭐 번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리셉션을 발생시켜서 테스트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웹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훅 기능, 웹훅 혹시 잘 알고 계시죠? 그 고객들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만 아니라 전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훅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훅 기능을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면 웹훅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앞서 그 SMS 실제 수신
서비스에서 활용했던 장고 서버를 활용을 해서 네, 마찬가지로 자동화로 웹훅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를 수행하고 그 수행 후에 발생되는 웹훅 요청을 저희 테스트 서버가 받아서 그거를 잠시 들고 있다가 자동화해서 get 메소드를 요청을 하면은 그 결과를 그대로 돌려주는. 그다음에 결과 플러스 응답과 요청에 대한 헤더까지 같이 랩핑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자동화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마치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 중인 것들이 또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는 굉장히 대량의 메시지를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성능 테스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 테스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SMS랑 이메일 서비스만 실제로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FC 서비스에도 이 솔루션을 조금 확대해서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화 테스트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커버리지를 늘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커버리지를 늘려가려면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VOC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사용성 평가까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NHN 포워드의 세션 중에 42개 세션이 있는데 그중에 QA와 관련된 세션이 단 한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율로 보면 약 2%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QA 한 10년, 11년 정도 했는데 약간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QA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NHN 포워드를 시작으로 QA와 관련된 세션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QA 엔지니어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이런 것들 활성화해서 좀 QA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 네, 셀레나이드 사용하시다 보면은 약간 그게 도커 같은 시스템에 올리셨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여러 개의 어떤 응답 같은 것, 그러니까 테스트를 여러 개를 수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 풀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그냥 아예 그냥 파들 여러 개를 띄워서 그냥 작업을 그냥 다량으로 하는 걸 하시는지 아니면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병렬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도커 컨테이너 위에서 수행이 되고 있긴 한데 일단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클래스 하나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어떤 테스트가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테스트를 설계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테스트에서 이게 병렬로 수행이 되다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를 자기 마음대로 수행을 하다가 그게 이후에 수행되는 테스트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테스트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작업하시다가 보면은 페일 케이스에도 패스가 나온다거나 패스인 경우도 페일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퍼지 케이스 같은 거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시나요? 일단은 JUnit에서 그 필터 같은 어노테이션으로 최대한 그런 게 불가피한 그런 테스트가 있다면은 그건 좀 분리해서 따로 수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영향성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셀레나이드랑 여러 가지 병렬이랑 분산 같은 걸 해보고 있는데 약간 그런 GUI 모드랑 헤드리스 모드를 같이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속도는 헤드리스가 빠르긴 한데 그렇죠. GUI 모드에서는 각 성능마다 좀 차이가 생겨서 속도나 아니면은 정상적인 판단 여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 일단 크롬 세션을 여러 개 실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독립된 세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렬을 뭐 6개를 수행한다 그러면 6개가 그냥 독립된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테스트가 수행 6개의 병렬 잡이 동시에 수행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돌고 있는 테스트들은 각각의 테스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또 질문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제 발표를 들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